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슐랭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하게 된 아나운서 김나은입니다. 자, 주식 수익의 맛집 주슐랭 문을 열긴 했는데 오늘 시장 정말 그야말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지난주부터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장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조정의 장에서 기회를 잡아봐야 합니다. 지금 깊어지는 조정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 또 남은 하반기 장에는 오래 웃을 수 있는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슐랭을 통해서 이 깊어지는 조정장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들을 함께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조정의 폭이 워낙에 깊어져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화는 026958-9082번이나 9083번으로 연락 지금 바로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너튜브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딜사이트S의 강호진 전문가와 월요일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예상했잖아요. 사실 월요일장 그쵸, 굉장히 네. 안 좋을 걸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시장 맞습니다. 지금 한 줄평 별점 주신다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사실 별점을 후하게 줄 수가 없는 장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하락은 가장 많이 빠지는 또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이라서 네, 별점을 주자면은 한 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개라도 줘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장이 진짜 장중에는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지금 보니까 코스닥이 6% 넘게 빠지고 있어요. 네. 이거 시장을 어떻게 한 줄로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은 좀 매운맛이기 때문에 네.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면 예. 땡초 요리 먹방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땡초 요리,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잡고 계셨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오늘 좀 이 하락을 좀 피해갈 수 없었던 좀 매운 장이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른 거 대비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에는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또 저가 매수가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오는 반대매매 물량이라든지 투매 물량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적어도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하단 지지선을 벌써 지금 탈피를 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장 들어서는 단기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좀 장이 살아나기를. 알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워낙 이제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빠르게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6958-9082번,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9083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부터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신가요? 회사예요. 회사요. 점심시간이니까. 네네네. 너무 덥죠?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또 장도 빠지고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오늘 시작부터, 월요일 시작부터.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종목 고민은 저희가 좀 시원하게 타파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펄어비스고요. 예. 네, 43,000원에 샀고 20% 정도. 예, 펄어비스 43,000원에 20%.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매수가가 높지는 않네요. 다행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기는 한데 손실 구간이긴 해서 전문가님 그래도 다행히 엄청난 낙폭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좀 기록을 해줬고 또 이후에 나올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중국 판호도 발급을 받았다 보니까 이 중국 출시 이후에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넥슨 게임즈라는 게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최근에 신작 모멘텀도 있고 하지만은 이전에 이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가지고 이제 IP를 가지고 이제 모바일을 냈는데 이제 중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붉은 사막에 대한 이 중국 출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실적 반영 이런 기대감이 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펄어비스를 매수하신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일단은 좀 짧게 재물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억대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주고 있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사실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2분기 예상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에 또다시 적자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하게 실적을 확인을 하고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내년에 출시될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내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6,000원 저점 구간에서 가파르게 이제 48,000원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과 아까 1분기에 대한 흑자 전환 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것은 이 시장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펄어비스가 같이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150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과대 낙폭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의 수급들이 코스닥 150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반등과 함께 펄어비스가 동반 상승을 해주는지 그 점을 체크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오되 지금 매수가인 43,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한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이미 바닥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한 70%인가요? 70%대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이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와줄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할지언정 지금 이 매물대 구간 혹은 좀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37,000원 구간대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기대감이 남아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갈 만한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전에는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런 섹터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추가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 구간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펄어비스 일단 37,000원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여기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네, 들었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텔신라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호텔신라 3859번님께서 7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45%. 매수가도 꽤 높으시고요. 비중도 지금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호텔신라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서 네.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좀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낙폭이 좀 더 커진 상황인데 네,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 시장 반등과 함께 이 호텔신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어느 정도 엔데믹이 되고 이제 중국인이나 뭐 기타 이런 관광객들이 다시 좀 한국으로 좀 유입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이 한번 실렸으나 사실상 지금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면세점 매출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면세점 전망에 대한 이 청사진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확연하게 좀 눈에 띄는 만큼의 반등이 나타나야 그때 이제 주가가 좀 살아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에 대한 적자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재무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사실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뭐 자사주를 이제 처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의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교환사채에 대한 빚을 갚는 용도로 좀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사주 처분이 오히려 호재가 아닌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시장과 함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94,000원 구간까지 기대감과 더불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역배열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했다가 추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지금도 비중도 많고 역배열로 좀 전환을 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호텔신라 보유하신 시청자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좀 힘내시라고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텀블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저희 계속해서 추첨으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텔신라 우리 시청자님은 텀블러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고 계신가요? 저 지금 살짝 잠깐 점심시간에 나왔습니다. 아, 나오셨어요. 밖에 나오셨어요, 네네. 지금? 네, 근데 살짝 조용한 공간에서 이제 전화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히 실내이겠죠? 네네네. 너무 더워서,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럼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SK 하이닉스고요. 예. 네. 비중은 20%고 네. 매수가는 188,000원이요. 알겠습니다. 18만 8천 원에 20%. 매수를 언제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저번 주에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아, 이게 바닥이 그래요?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더 떨어져서 네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워낙 기세가 등등했었잖아요, 전문가님. 예, 오늘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고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내 반도체 기업, 뭐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던 것 대비해서 조정폭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된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상승폭에 비하면 사실 크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락폭은 거의 같이 따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 AI 붐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2개 분기 만에 이 업황이 고꾸라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HBM을
주요 제품으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부진했었던 낸드 쪽마저도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를 했던 부분이고 또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HBM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물량까지 다 이미 솔드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실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좀 가파른 조정, 그다음에 이제 이미 반도체가 많이 올랐나? 이제는 하락 전환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투매 물량, 그다음에 뭐 반대 매매 물량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시장 바닥과 이 하이닉스 주가의 바닥을 좀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내에는 적어도 단기적인 저점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차트로 한번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이 잡힐 수 있는 가격대가 한 15만 5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와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다리셨다가 저점 확인 후에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실적에서는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5만 5천 원 구간이 온다면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104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양유업 56만 4천 원에 15%. 네, 남양유업도 우리 시청자님도 비교적 최근에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남양유업은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래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빨리 탈피가 확인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상승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해 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이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오너가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발성 이슈로서 오른 것이지 뭐 실적 기반의 상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재료가 점점 소멸되게 되면서 이런 주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전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오너가에 대한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또 횡령 고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남양유업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좀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올랐었던 이슈는 단발성 이슈,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혹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K푸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K푸드 같은 경우에 올랐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빙그레, 뭐 풀무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말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상향을 좀 보여줄 수 있고 혹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 반등과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 혹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양 유업은 이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전화와 문자 또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6958-9082번,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가격 전략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디서 전화 받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장원입니다. 창원이요? 네. 아, 그래요. 창원 또 반가운 도시네요. 자, 창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강동시 NL요. 강동 CNL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220원에 10%요. 2220원에 10%.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기 댐 관련주로 해가지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일주일 정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댐 네.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네. 담아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네, 일단은 뭐 아직 완전하게 이 테마가 뭐 종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변동성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다만 사실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텐데. 사실 그 구간을 좀 벗어나는 그런 손실 구간까지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단기 수익률이 뭐 5%에서 7%다. 그럼 반대로 이제 5%, 7% 정도의 손절가를 잡아두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뭐 테마주를 매매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확실한 본인만의 이 손절 가격을 정해두시고 매매하시기를 항상 이렇게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강동 CNL이라는 기업이 지금 시멘트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에 동해가스전 시추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고, 최근에는 이 댐 건설과 관련해서 이슈를 좀 받았다. 근데 최근에 이 댐 건설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을 하게 되려면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또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혹은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 기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추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반영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 구간이 어디쯤이냐,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한 가격대인 한 1,700원에서 1,750원 정도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볼 때 항상 거래량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윗꼬리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을 발생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분봉으로 접근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딱 보시더라도 이전 최고점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저점 구간에서 들어왔었던 그런 물량들, 혹은 이전에서 매도하지 못했었던 물량들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다. 그러려면은 이미 물량을 한번 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뭐 40만 주, 뭐 50만 주, 100만 주 이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전에 시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었던 구간인 거래량이 한 40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지, 그런 점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계속적인 조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댐 관련돼서 뭐 이화공영이나 혹은 무원개발, 이 종목들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를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의 저점이 잡혀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화공영이나 우원개발이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다.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 게다가 이 강동 CNL 같은 경우에도 1,750원 구간을 지켜주면서 거래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한 차례 정도는 추가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하시고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 물량 정도는 축소를 해주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딱 매수가 부근이 이 저항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손절도 감안하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 CNL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저항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내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1,700원 부근에서도 지지가 된다면 비중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실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네요. 자, 그리고 이화공영이나 우원개발 같은 대장주가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가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전기술 보도록 할 텐데요. 1784님께서 연락 주셨네요. 매수가는 82,87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자, 원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원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 이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우선 협상자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발표하게 됨과 동시에 갭상승 이후에 전반적으로 원전주들의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정말 본 계약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이 우선 협상자 선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재료를 터뜨리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 왜 가능성이 높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에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기업들의 이 실적으로 옮겨지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냐, 실제로 원전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 사실상 어쨌거나 본 계약을 앞두고 나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연말 혹은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돼야 이 부분이 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전기술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8만 원 이상 구간에서 최근에 나왔었던 시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선 협상자 대상, 이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배제하고 본다라면은 적어도 이 최저점 구간이 한 5만 원 구간대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계속 하방 정체성을 보여줬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뭐 비중 축소나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5만 3천 원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러면 단가가 많이 낮아지시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인 이 8만 원 구간을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져서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기대감이 실릴 수가 있는 기간까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준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4% 정도를 좀 말씀드리거든요. 갭이 발생할 경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갭이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이 장중에
이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4% 이상의 좀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린다면은 그때 시점 맞춰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자신이 좀 있으시다면 53,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유효하다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좀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8만 원 구간까지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또 문자로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22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국순당 6,500원에 30% 오늘 하락이 깊은데 손절을 못했어요. 기다려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국순당이 11%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빠지는 건 사실 좀 배제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뭐 오늘 국순당뿐만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 맞아요, 왜냐? 맞아요. 이미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연달아서 시장 급락세가 나왔죠. 근데 이 급락을 맞은 상황에서 굳이 손절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순당의 재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국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K푸드 열풍, 그다음에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강하게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뭐 맥주나 막걸리 이런 주류 제품들까지 또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이 실적을 한번 봤을 때 정말 실적 개선세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순당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뭐 영업이익이 분기 실적입니다. 뭐 20억대나 10억대 이 정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1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K푸드 이 기업들 대비해서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재료가 붙었었던 거는 이 국순당이 가지고 있는 벤처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CXL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CXL 관련주들로 같이 좀 연관이 됐었던 그런 테마주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 K푸드 그리고 CXL과 관련돼서 맞물리면서 이런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 구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다 나왔다. 왜냐하면 들어갔었던 물량이 다 빠져나왔는지 이 거래량을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도 1,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고 이 윗꼬리가 2번 달린 이 자리에서도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세를 끌어올렸었던 이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던 물량들은 다 빠져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국순당 최근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5,000원 구간, 5,000원 초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졌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런 조정 급락을 좀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방 경직선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를 좀 받고 다시 한번 시세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셔서 사실 추가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종목에 너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비중을 더 태울 수가 있겠지만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테마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5,100원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관점으로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순당은 5,100원 해서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간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렸고요. 국순당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2294 시청자님께는 제가 텀블러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받으시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담아가지고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892님께서 화신 보내주셨는데요. 12,500원
화천의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뭐 화신도 최근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화신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그렇죠. 3대장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을 노려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차가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던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다 아실 텐데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순쯤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크게 올랐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 계속적으로 모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신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연간 실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출액이 5년 전만 하더라도 1조 1천억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7, 80% 정도의 성장을 좀 보여준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좀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00억대, 뭐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으로 굉장히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를 좀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주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전에 이 자동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이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권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이 10,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견조한 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지금 비중 20%로서 엄청나게 좀 과도한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의 비중을 더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전 저점 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7,000원 구간 정도의 쌍바닥 혹은 이 삼중바닥을 만들었었던 가격대인데 이때까지 차라리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비중을 추가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신은 실적은 아주 견조하기 때문에 좀 실적 대비 시장 탓에 많이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7,000원까지 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것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상담 꼼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의 맛 추천주 수익률이 어떤지 화면으로 우선 확인을 해보시죠. 자, 강호진 전문가 픽 수익의 맛 탑5입니다. 셀트리온이 1.69%로 일단 불을 켜고 상승 계속해서 기세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빙그레가 3.93%, 서현이화가 14%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에스텍스 그린 로지스는 무려 30% 넘는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좋은 종목들 또 그렇지 않았던 좀 아쉬운 종목들까지 다 AS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그럼 첫 번째로는 케어젠과 현대모백스가 아쉽게 좀 손절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좀 다시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워낙 뭐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이 빵빵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종목들이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추후 전략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먼저 케어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단 케어젠부터 보자면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을 제가 좀 보고 들어갔었던 종목인데 그래서 실적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은 굉장히 꾸준합니다. 그래서 뭐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고 매출액도 600억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800억 가까운 매출액을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바닥권에서 사실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시장 하락과 좀 맞물려서 좀 이탈을 한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재무 상태를 좀 보자면은 사실 이렇게 급락이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도 뭐 6%, 5% 이런 한 자릿대를 기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5,000%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5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차트를 한번 돌아와서 제가 이제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전에도 박스권을 돌파하면 조금 더 가져가고 그렇지 못하면 좀 수익을 챙겨간다. 그다음에 만약에 홀딩을 하더라도 이 박스권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한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절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라는 게 꼭 실적을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혹은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재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점들은 또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잡아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무백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실적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접근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매출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1,000억 원대에서 2,000억 중반대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억대에서 지난해 40억대로 줄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신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 보인 거지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 꾸준한 성장이 좀 나타났고 뭐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이런 자동화 부분까지도 신사업을 펼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은 100%였었던 부분에서 50%대까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뭐 700%에서 1200%대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기업의 이제 현금성 자산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유동 자산을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100억대, 200억대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근데 올 초에 1분기 기준으로 갑자기 현금성 자산이 550억대로 확 늘었어요.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금이 이 회사 안에서 자금이 융통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사실 최근 큰 뭐 조정이나 뭐 이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이 바닥권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권은 이탈은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장 안정세와 함께 바닥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케어젠과 현대무백스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후를 도모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워낙 뭐 시장 분위기가 험악하다 보니까 시장 때문에 함께 미끄러진 거라서 나중에 다시 한번 충분히 재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기준대로 해야 되니까 손절가 터치해서 정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STX 그린로지스 AS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와, 이 종목은 이런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고 있는 아주 대단한 종목인데요.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비결이 있을까요? 네, 지금 네. 이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주, 새내기 해운주로 이제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조선뿐만이 아니라 해운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다, 뭐 기후 관련된 이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게 되면서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 불거졌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해운주들, 이 홍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해운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 하락폭, 이 조정분을 다시 다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가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종가상 고가 구간이 15,000원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15,000원 구간을 한 번씩 터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크게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TX 그린로지스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조금씩 소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 15,000원 구간 상단에서 이 캔들 몸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이 17,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17,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2만 원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단기 이평선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수익분을 크게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뭐 11이평선이나 21이평선 정도를 지지 확인하시면서 반복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려 30% 넘는 아주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STX 그린로지스는 17,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2만 원대까지 볼 수 있다,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단기 이평선 이탈한다면 수익은 확정 지으시고 또 내린다면 11선과 21선 지지 받는지 확인하시고 재차 진입하는 이렇게 박스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STX 그린로지스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새로운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또 전문가님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수익의 맛 어떤 종목인지 우선 초성을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힌트가 기역, 지읒, 이응, 피읍입니다. 와, 일단 어떤 종목일지 잠들어 있네요. 저 여성분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지읒, 이응, 피읍. 우리 지금 너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자, 우선 우리 전문가님 힌트를 더 줘 보실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를 막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이런 감염병과 네.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감염병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좀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다시 여러 가지 감염병이 유행이더라고요. 뭐 백일에도 있고 요즘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라고 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너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계좌 아파 우리 꿈돌이님께서 계좌 아파 네 맞죠. 카니님은 고조 아파 오늘 장을 진짜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해주는 댓글들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모르는 척 지금 재밌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바로 한번 정답 공개해 볼까요? 네, 이미 뭐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소염 진통제라든지 뭐 항생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 전염병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 백일해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감염병이 다시 한번 유행하게 되면서 수혜를 좀 보는 기업이라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볼 종목은 아니고 단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안 질환이죠. 눈과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당뇨 치료제,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을 좀 개량 신약을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당뇨 치료제에 대한 판매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 질환, 뭐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아졌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같이 증가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에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유통과 관련된 이 판권과 관련된 것을 공동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매출액이 뭐 300억대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3분기, 4분기 적자였는데 1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개량 신약들이 잘 판매가 되면서 올해는 좀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가로 좀 돌아온다.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의 좀 강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5,500원 구간에서 다중바닥이 형성이 됐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을 좀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매수가를 좀 잡아보자면은 5,500원에서 뭐 현재가 부근인 5,800원 사이로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 고가권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한 6,55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이 시세가 만들어졌었던 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가격대인 한 5,1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약품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이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서 단기 테마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뭐 그뿐 아니라 신약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5,500원에서 5,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550원, 손절가는 5,1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워낙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잘 이 라인들을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곧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여기까지 종목 상담과 또 새로운 추천주 수익의 맛까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익의 맛 다시 한번 추천주도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후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이렇게까지 참혹할 줄 몰랐습니다. 시장은 주말에 나왔던 악재성 재료를 너무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2600선 탈환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었고요. 2500선 이탈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 체크해보시죠. 자, 오늘의 상승업종은 바로 방산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폭풍 전야, 중동 리스크에 홀로 급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중동 전쟁 리스크가 주말 새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됐었죠. 지난 31일에 하마스 1인자 하니에가 암살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란이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 상대로 보복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전쟁을 일으켜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전쟁 테마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방산 섹터 안에서도 LR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주들이 아닌 이 중소형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급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더 작은 종목들에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장 상단에 휴니드 올라와 있습니다. 18.06% 상승폭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술형 무전기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스페코도 나와 있습니다. 15.65%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대성 하이텍 8.72% 그리고 빅텍 5.32%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방산테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조선주가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파업 리스크의 휘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역시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많고 많은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중에서도 현 구간에서 조선주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약세장에도 이 조선주는 이 조선 호황 사이클 전망에 대체로 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에 더해져 오늘은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현재 여름 휴가에 들어갔던 조선 업계였는데요. 이 휴가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여름 투장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사 노조단체인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오늘 28일 동반 파업을 예고한 바가 있죠. 자, 이 같은 소식에 조선주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STX 중공업 올라와 있는데요. 15.41%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도 13%대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임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10%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너무너무 어렵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나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상당히 심각한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전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심각하죠. 이 오전장 외국인 대규모 매도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폭이 사실 오전장에 굉장히 깊어지다가 좀 줄어들었었어요. 한 9시 반, 10시 정도에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미끄러지는 모습들 나오면서 중간에 뭐 사이드카도 나온 적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지금 6.72%, 코스닥 6.91% 거의 7% 정도의 하락, 그러니까 7% 넘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아직 장 종료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외국인이 1조 3,300억 순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에서만. 기관은 사실 1,200억 정도로 좀 적게 매도를 하긴 했는데 선물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선물에서 1조 9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8천억 정도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합쳐서 코스피에서만 2조 넘게 지금 순 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대규모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 매도가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사실 상위 종목이 아니더라도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죠. 코스피에서 오늘 상승 종목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상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좀 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도 좀 덜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일부 좀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 뭐 다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장 본다라면 뭐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매도 금액이 여기서 더 많이 늘어나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팔았죠. 사실 가능성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현물이 1조 3천억 넘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더 많이 늘어나서 뭐 1조 5천억, 2조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사실 좀 낮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상황에서는 좀 공포스러운 상황들,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며칠만 더 길게 본다면 시장은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섹터별로 가장 주의 깊게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전기전자의 반도체와 운수장비의 자동차입니다. 물론 이제 전기전자 안에서 반도체 외의 종목들도 있고 하락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운수장비에서도 자동차 말고도 조선주들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이 종목들이 두 섹터가 하락폭을 좀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물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국내 시장이 더 많이 하락하죠. 미국 시장은 하지만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국내 시장은 그거보다 덜 올랐는데 더 많이 하락한다라는 점,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투매가 오늘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매도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좀 관망하시다가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이 좀 더 긴 그림을, 그러니까 좀 중기적으로만 봤을 때에도 한 1, 2주 안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좀 높거든요. 물론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이 발생을 했고 미국에서도 주가 상황들이 좋지 않고 국내에서도 외국인이 투매적인 성격으로 굉장히 좀 많이 팔고는 있습니다만 이 매도는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라는 점. 뭐 PER, PBR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지수가 9배 이하의 PER로 갔다 최근 몇 년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았었는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한 중기적으로만 가도 다시 시장은 반등했었다라는 그런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한 발짝 떨어지는 게 맞고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매 진정단 이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금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축소 여부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하락폭 축소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모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마디슈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1시 넘어가면서 시장이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그리고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희 대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 좀 긴급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K 증시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8월 시장 피로 물들지 우리 시장 탈출구 어디서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사이드카가 이미 발동이 됐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조금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는데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예상보다 전문가는 이게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또 안 좋게 나오면서 그게 또 악재에 하나 더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업률과 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연관 있는 3회 법칙이라는 말이 또 화두가 되던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3회 법칙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그런 실업률의 최근 3개월 동안에 이런 이동 평균을 보게 됐을 때 지난 이제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치보다 0.5% 이상 상승한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 단순히 이제 수치적인 게 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선은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거 고용 지표만 볼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조업 지수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맞물리면서 이런 쇼크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이게 좀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시기를 조금 놓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맞겠지만은 좀 빅스텝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우리가 지수에 그동안 상반기 때 좀 많이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왔었다. 맞아요. 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빅스텝을 밟는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증시가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까라는 거에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금리 인하가 또 해결책은 아닐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나 버블론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이제 어떠한 그런 추가적인 버블론까지도 또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증시는 뭔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피해야 될 종목들이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막상 또 실적을 까보니까 이게 눈높이에서는 좀 못 맞춰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쪽에 뭐 전 세계에서 투자한 돈만 해도 지금 250조 원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실적으로 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독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이제 또 이제 연기 부분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네. AI 칩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또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동안 이제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주들은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도 업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방어주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먹고 상승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원래는 좋은 지표로 읽히다가 경기 침체 신호로 읽히면서 시장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JP 모건 쪽에서는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FOMC 전에 할 수도 있다, 긴급하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됐어야 됐다라는 비판은 좀 피하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는 뭐 대부분의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도 연준 일단은 한 발 좀 놓쳤다고 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잡혀나가고 있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은 2%,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있는 그 2% 구간대까지 들어와줘야만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확실시에 대한 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지표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한 발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경기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켰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간을 본 거죠. 간을 보다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일단은 퍼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 이제 월가 측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 부분들을 빠르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지금 고용 침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들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부정적인 스탠스 부분들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당장 연준도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가 과연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한 베팅을 보게 되면은 일단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은 금리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봐요. 일단 이제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25bp가 인하를 할 거라는 부분들이 기정사실화가 됐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많이 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오히려 빅스텝 이제 50bp 이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증시의 상승의 반전 트리거로 또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시장이 그간 계속 집중해왔던 타겟팅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25bp 쪽으로 계속해서 타겟팅을 해왔었고 상반기 내내. 그러면 결국 지금 고용 침체라는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빅스텝을 밟아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 추세 반전 시그널로는 바라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빠지는 부분들은 결국 일본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지금 7% 이상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더욱더 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고용 침체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쪽으로 지금 거의 시장이
타겟팅을 맞춰서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들은 이게 과연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침체 우려감으로만 봐야 될지라는 그런 특정 키워드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후자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 쪽으로 시작이 돼서 증시가 계속해서 밑으로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그 우려감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반대로 보면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결국 여기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납기 부분들이 뭐 연장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투매도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도체 추세 턴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반도체가 과연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을지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과대 낙폭으로 시장에 좀 반영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가격이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개인들이 반대로 매도를 하면서 공포심의 투매를 내보낼 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메이저들 입장에서 그 구간에서 매수로 받아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미수금이나 신용잔고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신용잔고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 없으니까 신용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증시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되지가 못해요. 오히려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파들을 좀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도 보게 되면 코스피는 개인만 지금 1조 4천억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융투자까지. 일단 지금 메이저들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 집중하는 부분들은 ADR 지수가 지금 10% 넘게 차이가 납니다. 코스피랑.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한 72%, 3%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66%까지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ADR 지수가 66%까지 밀리는 게 거의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런 수치까지 지금은 코스닥이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과열권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열권이 있는 구간들을 먼저 좀 매수를 진행을 한다게 되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빅스텝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어떠한 좀 발언, 스탠스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하락은 좀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은 며칠 정도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그 우려감 때문이다. 네네. 그래서 좀 과도한 반응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증거로 신용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때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이제 현금이 없어서 총알이 없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50bp 정도 금리 인하 B컷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또 증시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을 참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메이저가 돼 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이 언제까지 좀 이 조정폭이 이어질지 단기 지지선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예상을 했던 가장 하단 라인이었던 2,500선까지도 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 골이 어디까지 깊어질까라는 우려가 사실 그래도 되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저도 이제 단기 라인을 좀 2,500까지 봤었는데 이게 그렇죠. 지금 예상을 깨고 훨씬 더 지금 내려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라인을 다시 잡아보면 이번 주까지 봤을 때 2,400을 이제 이탈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보다 지금 투매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좀 이상 현상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심각할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연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사실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은 어떠한 공격적인
단기적인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시장을 조금 냉철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선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증시를 그동안 이끌었던 이제 업종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못 가고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업종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주도주 변경에 대한 좀 가능성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할 때까지는 조금은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주까지 보고 나서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금 대외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증시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뭐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30%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받쳐주고 있는데 현재 대외 변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더 빠져버렸다라는 거.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바닥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 없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완화가 됐을 때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앞으로의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이제 일정들이 굉장히 여전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까지는 이미 투심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우선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시면서 우선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셨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저는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이 더 떨어지는 구간까지는 관망을 좀 하시고 낙폭이 더 심해지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간대는 또 저희 주실랭과 함께 하시면서 그 타이밍, 아주 절호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시장이 뭐 오늘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체크를 하고 있을지 우선 화면으로 종목을 확인을 해보시죠. 네, 뭐 롯데칠성, 한국전력, LG생활건강, SK텔레콤 일단은 뭐 굵직굵직한 종목들 아무래도 눈에 띄는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주로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도 원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라고 제가 꼽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라고 단호하게 가지고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정령 없는 건가요, 전문가님? 저는 네. 일단 지금 공포의 매수는 맞다고는 봐요. 그렇죠. 네, 일단 네. 맞다고는 보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예상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맞아요. 지금 상황이 네. 저점은 분명 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추세를 전부 다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도 분명히 열어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지금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진행을 했다가는 오히려 또 지하시까지 열리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아직 현금성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뭐 세일 기간이 맞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지금 하락의 무게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의 가파른 이 속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돼야만이 거기서부터 일단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 대비 지금 뭐 종목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손익비적으로도 안 좋은 그런 매매들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좀 매수를 진행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포의 매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지수 흐름들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라인대가 지금 2,488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중요한 부분들은 2,477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과연 코스피가 좀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만약에 2,477포인트까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거래대금들을 환산을 했을 때는 올해 1월 달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코스피 쪽에. 그러면 결국 이 지점의 저가 라인으로 놓고 보면은 한 2,43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을 열어준다 하게 되면은 2,400 초반까지 일단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하락의 깊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더 빠진다고 하게 되면 저는 2,400포인트는 무조건 사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마저도 일단 깨진다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최저점 라인대까지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봐요. 2,200포인트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물론 반등이 또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내일 거래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의 깊이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뒀을 때는 2,43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코스피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는 일단 매수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조금씩 분할 매수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당장을 추천주를 제가 드려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조금은 더 한 며칠간은 더 관망을 해보시는 게 저는 지금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급하게 뭐 오늘 당장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너튜브로도 시청자님이 지하실이 열린다고요? 동굴까지 열린 줄 알았는데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더 낙폭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조선업이 슈퍼사이클, 간만에 모처럼 맞은 슈퍼사이클인데 8월 파업 위기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업이 모처럼 10년 만에 호황을 맞았는데 우리 조선업계들이 8월에 이 여름 휴가가 끝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업, 일단은 갑작스러운 파업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네, 일단은 이제 뭐 악재가 한 방에 다 뭐 몰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렇죠. 우리가 좀 믿을만 했던 게 이 조선 쪽이었는데 네. 이게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업 이슈가 또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주가에는 당연히 이제 좋을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생산 지연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근데 이제 파업만 볼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부분 파업이 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파업이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생산을 못하면은 매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3분기에 대한 눈높이가 또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조선업은 이제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크가 이미 다 찬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수준은 3, 4년치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단순히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생산에 대한 기한만 조금 이제 늘어지는 거지 뭐 지금 당장 일거리가 줄어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파업에 대한 이슈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출액에 대한 증가분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선업은 이제 수주가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 수주에 대한 확보는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파업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클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유독 이제 조선업도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파업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있지만 사실 시장의 영향을 저는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때문에 무너진 거지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선업계가 작년부터 인력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작년부터 인력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조선업계가 좀 낮은 임금이라든지 좀 열악한 그렇죠. 근무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내국인의 근무자 수가 거의 없는 거죠. 근로자 수가. 결국 조선업계로 갈 것 같으면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선업계에서 계속 방안을 두는 부분들이 외국인 근로자 수를 증가를 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시키면서 저는 일단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파업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안도감 랠리도 들어와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조선업계 종사자 수가 10년 전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절반 이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도크 부분들의 물량이 뭐 앞으로 2년, 3년간에 전부 다 채웠다고 해도 결국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 도크 물량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이미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2년치, 3년치에 대한 일감 부분들을 전부 다 확보를 해뒀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전부 다 반영이 됐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조선업계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대한 뭐 도크 물량이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트리거로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데 일단 파업이라는 이 리스크 부분 다시 또 불거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우려감으로 주가에 좀 투매 물량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수급적인 면을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나오션 제외하고는 일단 외국인은 전부 다 매수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을 하나오션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전부 다 외국인들이 받아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일부 이 우려감 부분들, 그 증시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다소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도 주가가 10% 이상까지 밀린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소폭씩 나오는데 반대로 받쳐주는 매수 물량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씩 나오는 이 단주 거래 물량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단주 거래로 밀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세만 조금 붙여줘도 금방 회복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분명한 것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반기 이 파업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질 수가 있는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아마 조선업계가 그걸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외국인 수에 대한 부분들 노동자를 더욱더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낮은 임금이라든지 뭐 열악한 근무 환경 부분들을 뭐 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이슈라도 조금 더 붙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조선주 쪽에 나오는 투매 물량들은 일부 저는 우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한다든지 일부 매도 물량이 조금 적어진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분할 매수로 일단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 아직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일단 저는 어느 정도 하락 깊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저점은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 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뭐 파업 리스크가 좀 불거지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각을 견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열 본부장님은 외국인이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은 확실하다. 다만 시장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죠.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조선주를 이번에 담아보는 기회로 없으신 분들은 삼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파업 리스크가 실제로 시장에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리스크는 좀 팔로우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이슬희 대표님도 뭐 조선업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선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그럼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크게 우리가 그럼 우려를 덜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파업 리스크도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모멘텀 약화에 대한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결국에는 좀 길게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단기는 당연히 이제 그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장기로 본다면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을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가 빠졌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오늘 들어갔다가 뭐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사실상 노이즈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좀 안 맞죠.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도 좋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뿐더러 어쨌든 이 파업에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기간 전략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이제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 이제 사이클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선업 이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조선업이 없으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고려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장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문가님이 뽑은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우선 다양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네, 대양전기공업, 동방선기, 한국가보, 낯익은 조선 관련주들 기자재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네, HD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그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HD 현대중공업 어떻게 전략을 좀 만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좀 장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 이제 투자 포인트만 조금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선업이 또 기대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수주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처럼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앞으로 갈수록 탈탄소에 대한 이 중요성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국제회사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뭐 탄소 배출을 이제 0% 정도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좀 머나먼 이야기 같죠. 그래서 바로 이제 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순차적으로 줄여 나갈 겁니다. 뭐 10년 단위로 20%, 30% 이런 식으로 어쨌든 탈탄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중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관련 조선업들 중에서 누가 먼저 이 암모니아선 시장을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 이제 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지금 LNG 쪽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암모니아선에 대한 어떤 수요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그 탈탄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지키려면은 결국에 이제 암모니아 연료를 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단 1%도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탈탄소에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뛰어든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암모니아 엔진이 이제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뭐 빠르면은 이제 그 다음 달 정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 승인만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계속 팝니다. 오늘도 1조 원 넘게 팔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주도 업종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사실 조선 쪽은 계속해서 또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은 좀 확인을 해봐야 알지만 저번 주 금요일까지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 중에서 최근에 이제 대장격으로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도 가장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반등도 가장 강하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추격 매수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이 어디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번 주 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좀 타점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대장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조선업계 이슈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여기서 두 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본부장, 이슬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지금 양시장 모두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후장 들어서 조금 전환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식렉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종목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렉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